저희가 뭐 조금 뭐 웃으면서도 얘기를 하고 그래도 네. 여러분들이 즐겁게 방송 보실 수 있게 방송하고 있지만 네. 그래도 좀 마음이 좀 무거운 게 난방비 폭탄 문제예요. 그럼요. 네. 이게 이번 달에 나오는 고지서가 더 걱정된다, 더 무섭다 이런 말도 좀 네. 하고 있는데 예. 정부와 여당에서 하는 얘기를 보면 네. 문재인 정부 탓이다. 그러니까요. 제때 네. 요금 안 올려서 폭탄이 된 거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전혀 문재인 정부의 탓이 아니죠. 네. 우리 당 정책위에서 만들어서 분석해 본 걸 말씀드리면은 예. 자료가 있습니다. 도표 한번 보시면은 네. 사실은 난방비가 LNG 가격과 그 함수 관계가 있죠. LNG 액화 천연가스. LNG 가격 변동 추입니다. 네. 저쪽이 하늘색은 문재인 정부 때고 저 오. 붉은색 쪽은 윤석열 정부 때 변화 추입니다. 파란색이 파란색이 이렇게 문재인 쭉 정부. 올라갔잖아요. 네. LNG 급등 시기는 21년 9월부터 이렇게 됐고 네. 도입 물량 가격 변동은 한 3개월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3개월.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부터 급격히 올라가서 네. 많이 올라갔다가 다시 지금은 원위치로 갔어요. 아, 지금은 지금 원위치로 떨어졌네요.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추이를 보고 3개월 후 정책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한 4번에 걸쳐서 올렸잖아요. 올렸고 그런데 그동안은 춥지가 않다 보니까 그 피부로 체감을 못 했는데 네. 실제 받아본 고지서에 보면은 11월 달부터 춥고 하다 보니까 예. 그런 추운 것들이 12월 달에 많이 추웠지 않습니까? 추웠죠. 그러니까 추웠던 것이니까 많이 올라간 겁니다. 네, 많이 쓰게 그리고 되니까. 네, 아마 2월 달에 바라보는 고지서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1월 달에 많이 추웠지 많이 않습니까? 추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재인 정부라기보다는 윤석열 정부에서 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LNG 가격의 추이를 보면서 가격을 적절히 조절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못한 것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탈원전 때문에 그렇다라고 탈원전, 그 얘기 또 얘기했잖아요. 나오더라고요. 그 분석해 보면 그거는 전혀 팩트 체크해 보면 사실이 아닙니다. 네. 그 도표 보시면은 난방비가 급격한 것은 22년도 원전 설비는 오히려 증가했어요. 예. 좌측 도표 보면은 21년보다 22년도가 원전 설비 규모가 늘어났잖아요. 그렇네요. 윤석열 문재인 정부에서. 네. 그리고 우측 표에 보면은 국내 원전 발전량 추이도 점점 올라갔어요. 원전 안전 점검이 마무리된 19년, 20년 이후 발전량도 많이 증가했거든요. 네. 그리고 가스는 주택용, 발전용, 산업용 요금 체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다른데 원전이 난방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방비 탓을 현재 그 문재인 정부 탓으로 문재인 돌리고 정부 탓이다. 있잖아요. 네. 그리고 대안을 못 내고 있습니다. 대안도 오락가락 지금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대안은 처음에는 뭡니까? 지금 갑자기 그 에너지 경제수석 와서 2배로 이렇게 올리겠다. 네. 에너지 바우처하고 취약계층 했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우리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추경을 편성한다 또는 여러 가지 요구를 하니까 그건 포퓰리즘이다 그렇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는데 이것이 민심이 악화되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취약계층 플러스 서민 중산층. 서민과 중산층까지 네. 확대해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아직 방안을 못 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방안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먼저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로서 단가 2배 인상을 하면서 대상을 취약계층에서 많이 확대해야 된다는 네. 안을 제시를 했었고요. 두 번째 안은 지방정부 긴급복지 지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장 중에 네.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을 급거 긴급 대책회의를 해서 지자체장이 할 수 있는 것들 좀 해라 해서 그 긴급 복지 지원을 지금 일부 지자체장들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에너지 물가 지원금을 3대 민생 프로젝트로 만들어서 지금 한 80%
국민들에게 도움을 돼야 된다. 네. 그래서 4,100만 국민을 대상으로 총 7조 2천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해야 된다.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이런 방안을 먼저 제시를 하고 있죠. 아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것이 심각한 걸 알고 우리 민주당이 제시한 안대로 비슷하게 따라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네. 그렇게 될 것이다. 네, 예, 예. 이게 심각한 문제죠, 진짜. 이거는 네. 모든 사람들이 체감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지난해 우크라이나 네. 러시아 그 전쟁 자체가 2월에 일어났고 네. 거의 1년이 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충분히 가스비, 그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는 상황도 보고 있었을 거고 네. 환율도 급등하니까 네. 이게 얼마나 큰 재앙으로 다가올지는 정부가 판단했어야 되는 거고 네. 판단했는데도 아무런 조치 안 한 상황이니까 정말 이게 문제가 있는 거고 또 몰랐다면 더 큰 문제, 무능하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무능 무책임이죠. 무책임, 무능하니까 사실은 모든 정책은 저런 그 에너지 가격 추이를 보면서 정책을 그럼요. 펼쳐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못 펼치고 한 네. 면만 보고 계속 올리고 있었죠. 하하. 네 번이나 올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가 되니까 부랴부랴 이제 진화를 하려고 하는데 진화도 우왕좌왕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뭐 최소로 하다가 또 뭐 지금 대통령실 내에서도 말을 왔다 갔다 해요. 네. 경제수석이 발표하고 그 다음 주는 또 다른 발표를 대통령이 하잖아요. 네. 중산층까지 확대하겠다. 그러니까요. 무슨 이런 정책이 그렇게 졸속으로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소통을 강화하기 네. 위해서 소통을 네. 잘하기 위해서 용산 시대도 열고 소통을 네. 강조하였는데 난방비 급등될 거라는 거 국민들께 알려주고 네.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캠페인도 많이 벌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난방비 적게 쓰기 위해서 네. 또 전기 적게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캠페인도 벌이고 행동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뭐 어떤 정부의 알림이나 고지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네, 더 충격이 그렇죠. 큰 것 같습니다. 그럼요. 12월부터 캠페인도 벌렸어야죠. 에너지 절약 그럼요. 훈련을 하자. 만약에 이렇게 가격은 오르- 우리가 그렇죠. 어떻게 할 수가 네. 없으니까 네, 예. 그런 거 했어야 예. 되는데 없었어요. 네. 그거 없이 뭐 놓고 보면은 이준석 날려버리는 일, 네. 유승민 전 의원 못 나오게 하는 일, 이런 어떻게 보면 당의 정치에 대해서 정부와 대통령실이 관심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나경원 전 의원 사태까지. 그렇죠. 민생에는 별 관심이 없고 전 정권 죽이기, 정권 수사 압수수색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그 정적 죽이기, 네. 또 국민의당 내부에서 당권 잡기 위한 네. 경쟁 이런 거에 매몰되다 아하. 보니까 민생이 보일 리가 없는 거죠. 아니 죽이는 거 난방비도 좀 죽여주고 네. 물가도 좀 죽여주고 하면 좋은데 네. 그거는 계속 살아 있어요. 난방비랑 물가는 계속 네. 살아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답답한 거죠. 사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 같아요. 아, 오늘 시작에 불과하다. 당장 어떻습니까? 택시비가 아, 기본 요금이 맞아요. 1,000원 올랐잖아요. 올랐습니다. 서울시 택시 요금. 2월 1일부로 네. 택시비가 1,000원 올라서 4,800원. 기본 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오르고 네. 기본 요금 거리도 줄어들었어요. 맞아요. 2km였는데 1.6km 1.6km. 줄어드니까 이제 택시 타면은 이거 빨리 올라가요. 요금이 아주 메타가 빨리 올라갈 것이고 아, 또 지하철하고 버스도 한 300원에서 400원 정도 올리는 걸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그러고 네. 전기세도 지금 뭐 계속 오르고 있고 등등 이렇게 해서 공공 물가들이 이렇게 오르기 시작하면은 네. 걷잡을 수 없죠. 그 고통은 이제 서민들에게 다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의 역할이나 정부의 존재 이유가 네. 이렇게 어렵고 힘든 또 이 계층들을 위해서 또 중산층을 위해서 네. 여러 가지로 이제 부담이 폭증 안 되게 그걸 조절하고 그거를 잘 설계하고 잘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정부의 존재 이유기도 한데 네. 이번 정부는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고 첫 번째 그리고 재정 건전성만 말하다 보니까 돈을 잘 안 쓰려고 그래요. 네. 그런데 돈을 안 쓰려고 하는데 세금은 또 대기업들 많이 깎아줘요. 네. 이게 사실은 정부의 본래 역할이 맞는지 좀 그렇죠. 헷갈린 거거든요. 우리가 봤던 정부의 모습이 아니라서. 그럼요. 정부의 역할은 안전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네. 취약계층이라든가 서민의
안전판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이런 공공요금 문제라든가 그럼요. 의료 그렇죠.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전판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역할을 포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료보험도 지금 손을 대고 있고 네. 이런 에너지 문제도 이렇게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다 못하고 보니까 참 그 고통이 말이 아닌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당에서는 어떻게든 이런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조금 전에도 난방비 대책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노력을 야당에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뭐 아이디어 네. 추경도 얘기하고 있지만 횡재세 얘기도 하고 있고 네, 그렇죠. 어떻게든 이 재원을 좀 마련해 가지고 국민들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러다 보니까 여론 같은 경우도 윤석열 대통령이 뭐 네. 지지율이 연말부터 해서 연초에 좀 올랐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지금은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많이 하락하고 민생 있죠. 문제가 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요. 지난 월요일인가요? 우리 리얼미터 통계 보니까 네, 많이 하락하고 있더라고요. 3주 연속 하락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지도가 37%대 그러니까 전주보다 1.7% 떨어지고 아하. 부정평가는 1% 올라서 59.8% 올렸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한 3주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있다. 그것의 가장 큰 원인은 전문가들 얘기는 난방비 문제, 민생 문제고 두 번째가 이제 외교 참사, 네, 또 북한 무인기에 우리 대한민국 영공이 뚫혔다. 뭐 이런 안보 참사 이런 것들로 해서 불안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앞으로 이런 난방비 문제라든가 민생 문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설문 여론조사를 보고 민심이 흔들리고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 네. 이 난방비 얘기를 안 하는 데가 없더군요. 지금 제가 보니까 설 연휴 때부터 계속 난방비는 얘기하고 있어서. 바로 피부로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인사가 친구들이나 지인 만나면 난방비 얼마 나왔어? 이걸로 그냥 바로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 얼마 나왔어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 정부 탓을 한다고 탈원전 얘기를 한다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정부가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문제가 하면은 원인을 정확히 빨리 진단하고 해결해야 되는 것인데 전 정부 탓만 하니까 문제 해결을 못 하잖아요. 못 한다. 그래요. 참 이번 주에 계속 나오는 여론조사 추이도 한번 보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국민의 삶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제 보니까 뉴스가 나온 게 그러니까 최근 며칠 사이에 계속 나온 게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여성의원들 만나서 같이 밥 먹었다, 같이 얘기를 나눴다 이런 얘기 뭐 연애 얘기도 나오고 하더라고.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점이 뭐 마음에 들었고 이런 얘기하면서 난방비 문제로 지금 나라 사정이 정말 어려운데 그런 게 보도가 되고 알려지게 된다는 게 국민들 어떻게 볼 것인지. 또 어제 보면은 캄보디아가 소년 만나서 지금 수순 잘 됐다고 하던데요. 이 대통령실 청사에 와서 이 아이와 함께 뭐 축구공도 차고 아이를 이제 안아보고 이런 것도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지금 현 시점에 좀 맞는 그런 일정과 행보냐 이런 또 지적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럼요. 아주 부적절한 활동이죠. 일단 뭐 김건희 여사가 조용한 내조를 한다고 국민들께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문시장 방문을 기점으로 활발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고 또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퍼스트 레이디로서 영부 그 대통령 부인으로서 해야 되는 일은 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겠습니까? 대통령이 못 보는 분야, 취약계층이라든가 서민의 아픈 부분 또는 이런 소외된 분들을 찾아가서 조용히 같이 아파하고 눈물을 닦아주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국민들은 이 엄동설 안에 난방비 때문에 저희 그 친구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방비 때문에 거실은 잘 그 불을 내리고 안방만 이렇게 좀 올려서 살고 있다. 살만한데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 만약 한다 그러면은 지금
남방 취약계층이 있잖아요. 네. 이 엄동설 안에 진짜 어려우신 불을 못 올리고 하는 어려우신 분을 찾아서 네. 진짜 애로가 뭔지 또 위로하고 그런 해결 방안이 뭔지 해서 대통령께 또 내조를 하고 해야 되는 그런 경우잖아요. 네, 네. 예, 그리고 또 구정 지난번에 설 연휴 때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구룡마을이 예를 들어 하재로 어려웠고 이재민도 생겼잖아요. 네. 그럼 그럴 때 윤석열 대통령이 떡국 뭐 손수해서 가족과 먹었다 이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실력 있으면 그분들한테 가서 해주고 네. 아픔을 같이 나누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아픔이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정상적인 대통령이나 정상적인 영부인이라면은 네. 국민의 아픔이 가슴으로 느껴져야 되는 건데 네요.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생뚱맞는 활동을 하는 거죠. 뭐 예를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그 뭐 여당 여성 의원들 만나서 연애한 얘기나 하고 지금 뭐 연애한 얘기 뭐 할 시점인가요? 민생 얘기를 하고 또 애로사항이 뭔지 그 모임 자체도 부적절하고 네. 그렇다 하더라도 하게 되면은 민생에 대한 문제라든가 특히 여성 의원들은 더 섬세한 면이 있잖아요. 네. 그런 그 서민들의 아픔을 더 잘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전기세라든가 난방비라든가 그렇죠. 이런 민심을 문제, 듣고 있으니까 또. 예, 그런 것들을 듣고 어떻게 해결할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나누어야 되는데 너무 생뚱맞는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행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또 앞으로 지지율이 어떻게 작용이 될지 제가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